오늘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 23번 문제 같이 풀이를 해드리면서 거기서 분사 구문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예문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걸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분사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해요.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 기준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부사절 추각형. 그러니까 부사절, 흔히 말해서 이제 종속절, 접속사가 생략되는 구문, 으로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 부대 상황, 문법 공부해 보신 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이나 뭐 동시 동작이라고도 써 있더라고요. 문법 책에는. 그다음에 연속 동작이라고도 써 있는데 뭐 연속 또는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 상황에 해당되는 분사 구문도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형용사절 축약형 분사 구문 이게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사절, 즉 종속절 축약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사절, 즉 종속절 축약형 분사 구문을 볼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종속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절이라는 거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예문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요게 종속절이죠? 이게 주절이에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접속사가 있겠지만 저는 카테고리를 시간, 조건, 원인과 이유, 그리고 양보 이렇게 나눠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일단 좀 쉬운 예시부터 보여드리는데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거든요. 나 요 정도 아는데 하셔도 좀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한번 보시고 뒤에 이제 심화가 되니까 함께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가 일치하죠. 생략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치하지 않는데 생략해버리면 말하는 주어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주어가 일치하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두 개를 생략하고 나면 동사 원형에. 근데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ing이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being shopping인데 being이 생략돼서 shopping at a department store I met my aunt Anna. 나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할 때 우리 이모 안나를 만났어. 요렇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어는 말을 이렇게 좀 줄여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길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략하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사 구문이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조건의 경우, 그러니까 if, 접속사가 if인 경우에도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략하고 주어가 지금 또 일치하네요. 그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ing. 아주 쉽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문맥을 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추격을 해서 쓰죠. 그러지 않고,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해서 말을 했을 경우에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자가 접속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도 문맥상, 앞뒤의 문맥상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거 생략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렵지 않네요. Hurrying up to catch the taxi, you can arrive at the seminar on time. 택시 잡으러 빨리 서둘러서 가면 너는 정시에 세미나에 도착할 수 있어. 이것도 분사구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원인과 이유, 뭐 because 같은 것도 생략할 수 있고요. as는 사실 대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작 같은 거 할 때 학생들한테 접속사 뭐 생각 안 나? 그러면 그냥 as 써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as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대부분 as를 쓰면 됩니다. 접속사로.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example 볼게요. Because I didn't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I asked her. 자, 이거는 부정이네요. 부정문인 경우에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만드느냐.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니까 생략. 요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knowing이라고 하고 맨 앞에 분사 앞에다가 not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분사구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Not knowing how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I asked her. 물어봤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분사구문은요. 위치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뒤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즉, I asked her not knowing how to solve the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예시 보실게요. 얘는요. 시제가 달라요. 원래 문장은 as she ate too much cookies, 쿠키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릴리는 cannot have dinner. 지금 저녁을 못 먹겠대요. 쿠키를 너무 많이 먹은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영어 영문에서는 시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시제도 이렇게 다르죠. 그런 경우 이제 분사구문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접속사 생략, 주어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했죠. 그냥 eating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일 때 어떻게 쓰면 되냐? having pp를 쓰자. having pp를 쓴다라는 거는 이 주절보다 한 시제 더 미리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So having eaten too much cookies, Lily cannot have dinner.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이제 바꿔 써라 했는데 eating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틀려요. 시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Having eaten too much cookies, 쿠키를 너무 많이 먹어서 Lily cannot have dinner.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예시 보실게요. 요거는요. 자, 이렇게 주어가 달라요.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 먼저 예문 읽어볼게요. As my cell phone was stolen, I immediately ran to the police office. 내 핸드폰을 도난당해서 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얘를 생략해버리면 뭐가 도난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my cell phone을 생략하면.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생략하시고요. 원래 분사구문이면 being stolen이라고 나왔어야겠죠. 근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살려주면 돼요. 끝.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분사구문 만드시고 일치하지 않는 주어 딱 살려주면 끝. My cell phone being stolen, I immediately ran to the police office.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문법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My cell phone being stolen이 맞니? My cell phone was stolen이 맞니? 여기 아무 접속사가 없는데 my cell phone was stolen, I immediately ran to the police office. 이렇게 하면 틀려요. 주절이 두 개 되잖아요. 아무 장치 없이. 아무 장치 없이 주절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s my cell phone being stolen, I immediately ran to the police off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보. 양보라는 건 양보부사절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같은 뜻이에요.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문 보실게요. Although she is wearing a fur coat, Anna still feels chilly. 비록 그녀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애나는 여전히 춥다고 느낀다, 쌀쌀하다. 자, 여기도 어렵지 않죠? 생략하고요. 주어 일치하니까 생략하고요. being wearing인데 being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생략되어 있네요. wearing a fur coat, Anna still feels chilly. 이렇게 분사구문 만드는 거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다음은 부대 상황이에요. 문법책을 보면 항상 부대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부대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분사 구문인데 해석을 했을 때 동시 동작 또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이런 거. 또는 연속. 그러니까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 이런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된 애들을 부대 상황이라고 하자. 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시는 게 얘도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Pointing at my cake, the boy smiled at me. 이거 분사 구문이죠. 맞죠? 분사 구문이에요. 원래 문장은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밑에 문장 봅시다. 접속사 살리고 주어가 일치했다는 얘기일 테니까 He was pointing at my cake. The boy smiled at me. 이거 아까 그 부사절 추각형 분사구문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해석이 동시 동작,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여기 카테고리에도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가리키면서 나를 보고 웃어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예시 볼게요. Lily is walking to the dorm. dorm은 dormitory예요. 기숙사. Talking on the phone. 릴리는 기숙사에 걸어갔어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뒤에 가도 된다고요. 이렇게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 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Lily is walking to the dorm as she i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일치하니까 생략 뒤에 있고 빈 같은 거 생략해가지고 뒤에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앞에서도 그렇고 분사구문에서는 보통 이렇게 칸말을 써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칸말을 써줘요. Lily is walking to the dorm, talking on the phone.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talking이 맞을까, 뭐 talks가 맞을까, 동사를 쓸래, 분사를 쓸래, 뭐 과거 분사를 쓸래, 뭐 이런 것 중에 골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원형 문장이 어땠을지를 유추해 보시면 어떤 게 답이었을지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동사를 써버릴 순 없어요. talks on the phone.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데 뭐 and 같은 병렬 구조의 장치가 있으면 동사를 1번, 2번에서 병렬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and 같은 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병렬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없죠. 장치가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병렬을 만들 수 없거든요. 지금 제 설명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and 같은 게 있으면 자꾸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Lily is walking to the dorm and 면은 and is talking on the phone 이런 식으로 병렬을 만들면 동사와 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병렬을 만들어주는 등위 접속사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장치가 없죠. 그러면 분사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Lily is walking to the dorm,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대 상황이라고 한다. 도대체 부대 상황이 뭐야? 별거 아니에요. 이런 동시 상황으로 해석되는 경우, 또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뭐 연속이나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제 부대 상황 중에서 이제 연속. 그러니까 예문으로 먼저 보실게요. Turning off the water, she started to brush my teeth. 그러니까 물을 끄고선 그녀가 이를 닦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이 됐죠. 뭐뭐 하고 뭐뭐 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접속사를 살려서 써보자면 뭐 이 정도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죠? After she turned off the water, Anna started to brush her teeth. 그래서 뭐 생략되어 있어서 동사원형 ing를 만든 거. 이런 게 이제 연속으로 해석이 되니까 부대 상황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예요. 부대 상황이 괜히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특별해 보이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예문은 She opened the classroom door and then stepped inside.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요런 거를 분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보세요. 그녀는 교실 문을 열고 나서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사로 써라 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가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병렬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사구문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내신에서는 오픈이라고 써놓고 얘를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그러면 오케이, opening the classroom door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주절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긴 분사구문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실 문을 열면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문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을 정확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문법 문제 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 예문으로 보실게요. He caught the train arriving at the seminar on time. 그러니까 그는 기차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결국에 정시에 세미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이걸 또 뭐 병렬로 만들어주자면 He caught the train and arrived at the seminar on time. 이런 문장으로 같은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법만 지키신다면 뜻이 같게 뭐 이렇게 저렇게 영작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딱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의미가 똑같다면 문법 원칙만 지켜서 이렇게 저렇게 영작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어떤 분사구문의 종류들이 있고 이런 게 문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에 지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 상황 설명드렸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여기 나오는 예문, 여기 먼저 보세요. The man living downstairs is my cousin Tommy.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지문에서. 이것도 분사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런 분사가 생기게 되었느냐를 사실 살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명사를 수식해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세트로 생략이 가능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So the man who is living downstairs, 아랫집에 사는 그 남자는 내 사촌 텀이야 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생략해서 그냥 living downstairs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나왔어요. 1번 living이 맞을까요? lived가 맞을까요? 시제를 맞춰봅시다. lives가 맞을까요? 나온다면 living이 답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본동사고요. 병렬 구조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and라든지 but 이런 등위 접속사 없죠. 근데 마음대로 주절을 이렇게 마음대로 본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사 처리하셔야 돼요. The man living downstairs, 아래층에 살고 있는 그 남자는 is my cousin Tommy. 이렇게. 두 번째 예시도 보시면 얘는 능동의 경우였고 얘는 수동의 관계네요. 그래서 과거분사로 나와 있네요. 원래 문장은 The wallet which was lost last year has been found behind the sofa. 작년에 잃어버린 지갑이 막 지금 소파 뒤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는 비동사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The wallet lost last year has been found behind the sofa. 이런 것도 문법 문제 낸다면 1번 lost가 맞을까요? 뭐 예를 들면 loses가 맞을까요? 예를 들면 뭐 losing이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수식해주고 있는 얘와의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The wallet was lost잖아요. 잃어버린 거죠. 얘가 뭘 lose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는 틀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로 만든 건 좋았는데 능동의 관계인 현재 분사를 써서 틀린 거죠. 그래서 생략된 게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hich was, 즉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The wallet was lost last year. 이게 이제 본동사죠. Has been found behind the sofa.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부사절, 즉 종속절, 접속사 생략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대 상황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는 형용사절 추각형 분사구문으로 제가 나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봤던 분사구문 문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분사구문을 한번 정리해보겠다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이게 이번 6월 1일 날 치러졌던 모의고사 23번 지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 이렇게 길어요. 왜요? 분사구문이 붙었기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and at worst, 최악의 경우 여기도 종속절 as museums pour more and more resources into their publicly visible faces 여기가 주절이에요. 이제 주절 the spaces of storage may even suffer 이게 주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이에요. Their modernization being kept on hold or being given less and less space to house the expanding collections and serve their complex conservation needs. 문장이 복잡할수록 앞에서부터 그냥 쭉쭉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보세요. 최악의 경우 박물관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요. 어디에? 그들의 공공연한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더 자원을 많이 쏟아부음에 따라서 그 저장 공간은 심지어 더 고통받을 거래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더 시련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모함에 따라서 their modernization. 자, 여기서 얘 지금 주어는 the spaces of storage인데 이 뒤에는 their modernization이에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주어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를 처리를 한 건데 뒤에 만약에 being이라고 그냥 쓰지 않고 이 자리에다가 is라고 쓰면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방금 앞선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병렬이 아니죠. and나 but 같은 등위 접속사를 쓰면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런 거 가능해요. 이거 이렇게 병렬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이런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and나 but, or 이런 거 있으면. 근데 그런 장치가 없죠. 그러면 병렬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분사 처리해 주셔야 돼요. 분사인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주어가 딱 살아있는. 그래서 해석은 그 modernization, 그 현대화가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주어지면서 being given, 수동의 의미예요. being given, 주어지면서 뭐가 더 적은 공간이 주어지면서 뭐 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었어요. 그 늘어나는 컬렉션을 수용할. 그리고 또 to 생략되어 있죠. to는 병렬을 이룰 때 뒤에 to가 생략 가능하거든요. 자주 생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보존의 욕구,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 더 적게 내어지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를 이렇게 살려서 한번 써봤어요. 이제 종속절로 살려서 써보자면 The species of storage may even suffer 뭐뭐함에 따라 as their modernization 이렇게 as가 나와 있다면 당연히 동사 살려줘야죠.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Their modernization is kept on hold or is도 생략 가능하겠죠. 얘랑 일치하니까 이렇게 or given less and less space to house the expanding collections and serve their complex conservation needs.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사구문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누구나 지금 분사나 분사구문은 어려워해요. 그래도 이제 풍부한 예문을 보시고 풍부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